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큰 한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겠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이거 필요한 나라가 많은데 제재 건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이거? 중국에서 가져올 거예요? 오히려 국제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 북한이 유사시에 전술핵 무기를 먼저 쓴다. 그걸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뭐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시나리오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잘 보세요. 러시아가 손꼽히는, 미국과 함께 손꼽히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입니다. 근데 러우 전쟁을 잘 보시면 러시아가 협박은 하죠. 핵 쓰겠다고. 실제로 못 쓰잖아요. 왜 못 쓸까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물론 우크라이나는 큰 타격을 받겠지만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이 나토 형국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미국에게 요구를 하겠죠. 야, 우리도 핵무기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게 어딜 노리겠어요? 모스크바를 노리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근데 워싱턴은 피해를 안 보지만 동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면 여차하면 모스크바는 순식간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만약 핵을 쓴다. 대량 살상무기라는 카테고리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물론 핵도 있지만 화학무기,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죠. 심지어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할 때 화학무기를 썼어요. VX를 썼어요. 그 정도로 북한은 화학무기도 많은 양을 갖고 있어요. 화학무기는 핵무기하고 달리 보존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매년 생산해서 계속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도 화학무기 쓰면 화학무기를 못 쓰죠. 왜냐? 미국은 화학무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화학무기를 썼다, 핵을 썼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바로 그 즉시 미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많은 핵을 갖고 있지만 베트남전이나 뭐 이후의 전쟁들 보면 핵을 안 쓰잖아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핵을 쓴 나라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써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을 썼지만 자기네들도 쓰고 놀랬거든요. 이게 정말 이 정도 위력이 있다고 놀랬거든요. 이제 미국이 핵을 쓴다라는 거는 대량 살상 무기 피해를 입었을 때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도 알죠.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게 되면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계획들도 많이 지금도 있고 실제 군사작전으로 계획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번 국군의 날도 보였지만 우리가 현무5 보여줬고 B1B 날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도 전략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한미 간의 해구상과 관련돼서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 지금 다 짜여졌어요. 지금 짜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뭉뚱그려진 계획이었다면 지금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재래식 무기부터 핵까지 쓸 수 있는 다양한 작전 계획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북한이 더 핵을 쓰기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 진짜 북한이 핵을 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미국이 핵우산이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치밀화돼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핵과 화학 무기를 썼을 경우에는 이건 미국도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그냥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안 쓰는 상황이 오게 되면 동맹국들이 다 핵을 만들겠죠. 이제 쟤네 핵우산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안 쓰네? 그러면 이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핵 개발에 나서겠죠. 핵무장에 나서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쓰레기 풍선 보내잖아요. 여기에 무슨 화학무기나 뭐 생물무기 이런 거 보내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다 대량살상무기거든요. WMD로 들어가면 미국은 핵밖에 없어요. 답이 대량살상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그러면 비례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화학무기가 없고 미국도 화학무기 다 폐기했고 계속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전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냉전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되면 미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그걸 못하죠. 다만 이제 쓰레기 풍선을 우려내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이런 폭발성, 인화성 타이머들이 지상에 떨어져서 만약에 폭발하거나 불이 날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그런 위험성은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장사정포의 파괴력보다 장사정포로 인한 피해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패닉. 수도권에 한 2천만, 1천만이 사는데 2천만, 1천만이 패닉 상황에 빠져봐요.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아니 물론 뭐 자기 옆에서 포탄이 터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로 인한 심리적 공황. 그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좀 진짜 막 편의점을 약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물론 공포, 패닉, 치안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가장 저는 봤을 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진짜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요 단어 알 겁니다. 데프콘이란 단어. 데프콘 3가 만약에 뉴스에서 나왔다. 긴장을 해야죠. 그때는 거의 이제 잘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데프콘 3거든요. 2가 되면 이건 50% 이상 넘어간 거고 1이면 전쟁 난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3 되면은 이제 준비를 슬슬 하잖아요. 그러다 2 되면은 이제 저기 탄약 수령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싹 마치고 1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주둔지를 버리고 작전 진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3만 돼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죠.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걸프전 당시에 그때 이제 혹시 북한이 걸프전을 이용해서 뭔가 도발하지 않게 그때 그래서 좀 희미한 기억이지만 그때 데프콘 3로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 과거에 이제 뭐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이라든가 이때도 약간 이제 상향 조절을 했던 적도 있었고, 3가 나왔다 만약에 뉴스에서 갑자기 뭐 국방부가 한미연합사가 데프콘 3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이상한데 준비해야죠. 그러면 현재는 4입니다. 3가 된다라는 거는 상황이 좀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뭐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50만 병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30만, 20만 가는 것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20만 밑으로 병력이 내려가게 되면 저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20만 정도로 이제 뭐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픈 역사들이 많죠. 주변국의 그런 외침이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이 침략을 안 당하려면 뭔가 큰 한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핵무장의 필요성이 있죠. 지금도 사실 이제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관건이죠. 그거는 미국이 관건이고, 만약에 미국이 이제 뭐 정책이 변화가 돼서 북한도 핵을 갖고 있으니 너희도 핵으로 그럼 맞서라, 그렇게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겠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도 없고, 우리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핵무장을 하겠다, 뭐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거기에 한 50% 이상이 다 찬성을 했다, 그럼 과연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지금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의 결심이 달려 있는 거죠. 지금의 미국의 해구산을 그냥 우리가 이걸로 버티겠다, 그걸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독자핵 개발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민주적 방법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더해서 제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인도, 파키스탄도 핵 개발했잖아요. 다 제재를 좀 받긴 했어요. 근데 다 물제재, 약발 없는 제재.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인도, 파키스탄 핵에 대해서 그냥 뭐 쟤네 있네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재를 때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이거 필요한 나라가 많은데, 근데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제재 건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이거를? 중국에서 가져올 거예요? 중국도 지금 미중 관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절차 자체가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선언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했을 경우에만 쓰겠다. 핵으로 공격했을 때만 쓰겠다. 그런 국제적인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3세계에 우리가 이런 핵 무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수량만 갖겠다. 이걸 또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민주적이고 국제적인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제재를 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방식의 문제지 뭐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럼 핵을 만들었어요. 그럼 뭔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핵 실험을. 크고 작든 간에. 그것도 이런 국민 투표를 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되지 않냐.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북한은 왜 핵실험을 했겠어요? 핵 보유국이라는 걸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핵실험은. 시뮬레이션을 누가 못해요? 그냥 우리도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효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국민투표 방식으로 한다. 정당성도 얻었고, 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국이다. 그럼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리겠어요? 대한민국을.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력은 사실 원자폭탄 만드는 거는 구글로 검색만 해도 나와요. 지금 다 북한이 사실 핵 개발하는 것도 이미 핵 무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이.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보면 폐연료봉이 그득그득해요. 지금 재처리만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문제인데, 지금 이 수조에 담겨있는 폐연료봉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뭐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핵 개발하겠다, 재처리 바로 들어가면 돼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노라고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방식의 문제지 노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자위권 차원에서 가진 여건이 되거든 지금. 그러면은 사실 뭐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핵탄두를 쏠 발사체,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은 많거든요. 우리가 넘쳐나죠 지금. 한 1톤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그 미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현무5가 필요 없죠. 그냥 지금 현무4 이런데, 아니면 현무2에 그냥 달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도 국내 개발로 만들었고, 정말 핵 무장만 하게 되면 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북한하고 달리.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병력 감소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무인 체계를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죠. 병력 빠지는 부분을 무인 체계로 지금 상당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를 같이 쓰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군의 주요한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인화가 굉장히 좀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예산이 앞으로 향후 투입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막 그런 변화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래서 뭐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핵과 뭐 대량 살상 무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무기들을, 국산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한미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냉전 시절 때보다도 오히려 더 치밀한 계획들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나. 다만 이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가 보면 좀 빨리 등판했잖아요. 향후에 북한에 좀 그런 좀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